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물론 간의 기별도 안 가긴 하겠지만 어젯밤 상승의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만 간단히 먼저 훑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다음 주도 일정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긴 합니다만 제가 중요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1년마다 오는 행사죠. 3월 17일에 드디어 엔비디아의 GTC 2025, 그러니까 AI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불과 1년 전 오늘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억도 찍었었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잔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랜더도 팔았고 니어도 팔았고 나중에 비체인도 팔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는 사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진 않죠. 그럼에도 이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AI 행사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카시라는 코인을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물론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요. 혼자서 계속 20% 30%를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이랬었던 이유도 바로 이 엔비디아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8일에 이제 젠슨왕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AI 코인 보유자들은 주목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월 19일에 더 중요한 행사가 있죠. 바로 FOMC 미국의 회의와 또 일본에서도 뱅크 오브 재팬에서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FOMC 회의는요. 한국 시간으로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3시쯤에 금리가 발표가 되고 3시 반에는 DJ 파월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금리적으로는 별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98%의 확률로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워낙 이제 갈 때까지 떨어진 주식 코인 더 이상 나쁠 게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저번 회의록에서 분명히 여러 위원들이 QT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관세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DJ 파월이 그걸 발언을 안 했었어요. 그런 게 다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원래 언어의 마술사기도 하니까 여러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밤에 코인 주식이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안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퀴즈를 내보는 겁니다. 안 떨어진 이유. 이걸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의 안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아직 너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게다가 간밤에 정말 최악의 경제 지표들마저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안 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조금 올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어젯밤 발표가 됐는데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74에서 71에서 64에서 이번 달엔 57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정확히는 2년 만의 최저도 아니고요. 28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소비자들이 나 물건 안 사라고 외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거의 22년도 8월 즈음에 우리로 치면 테라 루나 사태와 FTX 그 사이에 정말 암울할 때에 거의 이제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5년 이상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무려 이거는 지금 치솟는 거 보이시죠? 32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앞으로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겠구나. 보통은 좋은 게 나와도 오히려 떨어진 판국에 왜 이렇게 나빴는데도 올랐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경축할 일인 것 같습니다. 3월 들어서 처음으로 관세 언급이 없던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저 여기서 오늘 방송 끝내도 될 정도로 정말 이게 이유입니다. 다른 큰 이유가 없어요. 관세 언급을 안 했던 유일한 날이고 2월 달에도 과반수 이상을 관세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다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면 소소한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척 슈머라고 해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 뉴욕 쪽에 상원 의원 하시는 오래된 분인데 척 슈머가요. 이 셧다운, 그러니까 이 여야가 합의하는 예산안에 합의를 해줬다고 하네요. 저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야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뭐 젊은 의원들은 꽤나 반발을 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빨리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셧다운 최장 기록이 깨지냐 마냐, 얼마나 가냐.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가요. 이 셧다운 최장 기록 보유자기도 합니다. 워낙 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데 이런 정말 아름다운 합의가 나오면서 깜짝 반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트럼프의 입은 쉬지는 않았습니다. 관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어젯밤 얘기를 보면 자, 푸틴에게 좀 종전에 대해 더 강요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크라이나의 생명을 구해달라 뭐 강력히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요. 분명히 그 푸틴 편을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근데 러시아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연히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트럼프의 구상 중에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가 강력히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핵심은 유가, 기름값입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는요. 엄청난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석유랑 뭐 천연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전쟁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고 하니까 지금 이거를 팔 수가 없는 상황, 유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를 최근에 그 러시아가 석유값 계산하려고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과거에도 뭐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 둘이 만나서 뭐 드럼통 옮기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끝내야 유가가 잡히기 때문에 푸틴 편을 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런 트윗을 어제 날렸거든요. 정확히는 그 소셜 본인의 SNS에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급성장할 겁니다. 붐이라는 단어를 쓰죠. 상승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이 뭐냐? 자, 관세 전쟁과 또 제조업을 융성시켜서 지금까지는 제조업은 다 중국, 인도, 베트남 외주를 맡겼는데 미국의 제조업을 지금 철강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요 정말 단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상무부 장관이 또 했었거든요. 어젯밤에. 우리가 균형 예산에 도달하게 되면 즉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들면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2.2억 원 정도 이 미만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연 기준으로 다 면세를 해주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공개될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나중에 공개될 얘기인데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지금 트럼프와 상무부 장관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뭐 센 척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다 등 돌아서고 뭐 본인 공화당 지지자들도 국민들도 지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참아달라 이런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척슈머 얘기는 했으니까 뭐 척슈머를 굉장히 뭐 대단하다 하면서 또 치켜 세웠는데 자, 트럼프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입을 딱 하루 쉬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근데 사실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경제 지표도 뚫고 사실 미국 주식도 나름대로 즐거웠거든요. 자, 이 맛을 한번 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매일 관세 폭탄을 쏟아냈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과매도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얘기로는 이 관세 전쟁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언제 지금 주식 코인이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현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급상승, 빨리 오를 때, 뭐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고 튀어가려는 자들이 제가 볼 땐 대부분 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의 오랜 구독자님들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구독자님들, 뭐 저희를 좀 뭐 욕하는 건 괜찮은데요. 오랜 구독자님들 수준이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실 분들이 아닙니다.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여기 오시면요. 여기 댓글은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아직도 뭐 멀었네. 더 떨어지겠네. 이런 얘기를 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오랜 구독자님들은 웬만한 회원제 뭐 다른 데 구독자님들보다 훨씬 실력과 내공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오랫동안 실패를 통해서 내공을 쌓으신 거죠. 저희 채널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들은 푸대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죠. 좋아요, 구독, 광고 일절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오랜 이제 구독자님들이 멘탈 케어를 책임을 지고 좀 그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죠. 왜냐면요. 인내심 있는 이분들이 결국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여담이 길긴 했는데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왜 대부분 털렸을까? 숫자가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얀색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초록색이 단기 보유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들고 있는 보유자들의 이제 수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를 때 먹고 튀려고 하는 자들의 비율이라 보시면 되는데 우연찮게도 24년 3월 달에 피크를 찍고요. 24년 12월에 피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나 하고 들어오는데 또 정확히 보면요. 약간 늦게 들어옵니다. 1억 찍었대 여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들어오는 거 이때라는 거고요. 자, 뭐 1억 뭐 6천 7천 찍었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요때 들어오시더라. 한 발 늦게 들어와서 거의 최고점에 들어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없어졌어요. 한 조정하면 다 없어지고요. 또 조정하면 다 없어진다.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심했기 때문에 과거에 작년에 8월, 9월 뭐 요때랑 거의 수준이 비슷하죠. 정말 매수하기 좋은 과매도된 상태다. 그리고 더 옛날로 가도 이렇게 푹푹 꺼져 있는데 요럴 때 이제 사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죠. 단기 투자자들의 흐름이 현재가 과매도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VRV라는 저점인지 고점인지 판단하는 지표가 있다고 뭐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이 하얀색이 비트코인, 이 뭐 보라색이 MVRV 지표인데 참고로 이게 이제 1이거든요. MVRV가 1 미치면 그냥 모든 웬만한 평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손해 구간, 이거는 이제 크립토 겨울에 보통 나타나고요. 여기를 이제 기대하긴 어렵지만 최근에 2번의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수준이 아까도 보셨지만 작년 8월, 9월 그 극한의 고통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사기 좋은 시기인지 저는 참고로 최근에 뭐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이 없으니까 뭐 금도 막 팔아보고 뭐 어떻게든 심지어 AI 코인도 저는 막 좀 샀거든요. 아무튼 이 시기에 좀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예전에 산 거에다가 또 사면 사실 물 타봤자 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잘 안 쓰는 거래소에서 다시 삽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정말 급반등이 나올 때 엄청난 그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뭐 기분도 좋고 또 뭐 정말 급전이 필요하면 팔기도 수월하고 뭐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또 아직 사이클이 시작도 안 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까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파란색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발행량을 뭐 나타낸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21년도 불장 때를 보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있나 보면요. 자, 여기 분명히 과도하게 올라와서 푹 꺼질 때 비트코인이 한 60% 빠지는 것을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정도로 그래서 한번 도왔잖아요. 그 정도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역할은 의미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을 한번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막 좀 급상승을 하고 있죠. 급상승은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멱살 잡고 끌어올리지 않을까요? 예전처럼. 게다가 과거보다 지금은 지금 둔화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면서 조금 덜컹덜컹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새로 스테이블 코인 찍는 그 틈을 파고드는 뭐 리플, 크라켄, 크립토닷컴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좀 포모를 느끼면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대한 발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만간 스테이블 코인 법안
8월 달까지 그 트럼프가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서 그거 법안 나한테 가져오세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빅테크들, 웬만한 금융 공룡사들이 다 달려든다는 거죠.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데 그걸 싫다고 할 곳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법을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 공룡들 달려들고 포모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요, 지금 상승세가 아니라 정말 이 정도로 크게 오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앞으로도 앞두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특히 루나를 써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테라 루나가 망한 이유가 사실 이것과도 맞닿아 있어요. 테라가 예전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려 20%에 가까운 이자를 줬습니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 맡기면 20%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웬만한 뭐 크립토 오래 하신 분들은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어놨습니다. 20%를 주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랙락과 시타델이 보내버린 거죠. 야, 이 친구들이 뭔데 뭐 시가총액 3위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곳이 정말 치열하구나. 뭐 먹고 먹기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본인들끼리 하는 거고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우리를 조롱하던 이 4848 이분들에게 우리는 결국은 복수를 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대학교 순위를 가져왔냐면요. 학부 졸업생 중에 억만장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 탑20에서 펜실베니아, 하버드, 예일 이 대학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를 남가주 대학교라고도 하는데요. 그 밑으로도 이제 코넬, 프린스턴, 스탠포드, 버클리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왜 여기에 빨갛게 표시를 해놨냐면요. 바로 이제 이게 부의 추월차선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자타공인 최고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요. 과거에 본인이 가고 싶었던 아까 그 남가주 대학교에 무려 3번이나 불합격 통보를 받으며 좌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 학교에서 명예학위를 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자신을 그때 떨어뜨렸던 자가 내 학위에 서명을 하라 라면서 통쾌한 복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요. 아마도 오랜 리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코인 보유자들은 느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존버하고 있냐, 피할 땐 피해야지, 기회비용이 얼마냐, 무지성 엄청 우리를 놀리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갑작스러운 폭등에 그들이 고점에서 우리의 물량을 살 수밖에 없는 역전의 날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정말 반드시란 말은 웬만하면 안 쓰는데요. 전 씁니다. 반드시 온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참는 거고 참는 게 어려우니까 반대로 98%가 단타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클 투자자 분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